첫 번째 경기 네덜란드 대 보스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로에서 아쉽게 4강에서 탈락했다. 학포를 중심으로 지공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로에서 공격을 이끌던 데파이가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고 시몬스는 아직 국가대표팀에서 활약이 미비하다. 대 용마저 부상으로 낙마한 가운데 베르호스트의 제공권을 노리는 공격 패턴을 보여줄 것이다.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수비 라인은 탄탄하다. 더 리흐트 반 다이크 아케의 103는 유럽 내에서도 초호화 스쿼드다. 보스니아의 단순한 공격 전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유로 본선 진출에 실패한 전력이다. 3선에서 크로니치 기고비치의 침투 패스를 통해 베테랑 제코, 데미로비치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패턴이 예상된다. 네덜란드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 그나마 지난 6월 평가전에서 호흡을 맞춘 아흐메도지치, 비카시치, 카티치의 103가 출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량 실점은 간신히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의 주도적인 경기가 예상된다. 이들의 공격 전개가 정상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바탕으로 저득점 양상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스니아의 공격 전개는 반전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몰도바 대 몰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약체로 손꼽히는 전력이다. 이오니타의 빌드업과 니콜라에스쿠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패턴이 예상된다. 다마스칸의 드리블 능력은 몰타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것이다. 대량 득점은 기대되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 6월 평가전에서 호흡을 맞춘 바보글로, 포스막, 크라시운이 103을 구성할 것이다. 몰타의 수준 낮은 공격 전개에 쉽사리 당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럽 내에서 약체로 손꼽히는 전력이다. 테마의 킥 능력을 통해 최전방 음봉의 제공권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날카로운 공격 전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들 역시 지난 6월 평가전에서 호흡을 맞춘 보르그, 쇼 무스카시 다시금 출격할 것이다. 몰도바의 공격 전개 역시 단순한 와중에 나름대로 대량 실점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팀 모두 공격 전개가 단순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지루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나마 최전방 자원의 날카로움이 살아있는 몰도바가 신승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경기 아르메니아 대 라트비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로 본선 진출에 번번이 실패하는 전력이다. 스페르트시안 젤라라얀을 중심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시니에 라모스 역시 국가대표팀에서 활약이 나쁘지 않은 만큼 화력 대결에서는 밀리지 않을 듯하다. 지난 어매치에서 호흡을 맞춘 하로얀 무라디안이 모두 소집 명단에 포함됐다. 나름 최근까지 호흡을 맞춘 전적이 있는 만큼 라트비아의 공격 전개에 나름대로 대응이 가능해 보인다. 이들 역시 유로 본선과는 거리가 먼 약체 전력이다. 발스라반스 살바니케스를 중심으로 속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다만 이들의 공격 마무리는 항상 구택의 제공권을 노린다. 단순한 공격인 만큼 아르메니아의 수비 라인을 쉽게 공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토베르스 막시멘코의 수비 라인은 어매치 경험이 상당한 베테랑들이다. 다만 이들이 호흡을 맞춰본 전적은 니콜라토 감독 부임 이후 없는 상황이다. 결국 견고함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르메니아의 공격 라인은 라트비아보다 확실히 위협적이다. 체급 차이를 기반으로 충분히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트비아는 공수 밸런스 모든 측면에서 아르메니아에게 밀리는 모양새다. 아르메니아의 무난한 승리를 기대한다. 네 번째 경기 미국 대 캐나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파 아메리카에서 조별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보울터 감독과 결별을 선택하고 바라스 임시 체제가 들어선 상황이다. 라인을 내리는 캐나다를 상대로는 레이나, 발로군, 풀리시츠를 중심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라이트, 사전트 등 서브 자원들도 위협적인 만큼 나름대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코파 아메리카에서 호흡을 맞췄던 림 리차즈는 아직 호흡이 완벽하지 못하다. 캐나다의 역습에 고전할 공산이 크다. 코파 아메리카에서 4위를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적을 기록했다. 마치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데이비스 샤펠버그 밀러, 데이비드를 중심으로 속공을 전개할 것이다.
배후 공간 관리 능력이 불안한 미국을 상대로 나쁘지 않은 전개가 예상된다. 이들의 두 줄 수비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이미 입증됐다. 봄비토 코스넬리우스의 호흡과 에스타퀴오, 오소리오의 활동량과 함께 미국의 지공 전개에도 촘촘한 수비 라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의 수비 라인은 역습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캐나다의 밀집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역습으로 인해 한 방 얻어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경기 멕시코 대 뉴질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파 아메리카에서 조별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아길의 감독을 새로 선임하며 새로운 막을 올린 상황이다. 아길의 감독은 마요르카 시절부터 선 수비 후 역습의 단순한 공격 전개를 선보였다. 이번 경기에서도 마르틴 혹은 히메네즈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전개가 예상된다.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아길의 감독의 주특기인 수비라인 안정화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파 아메리부터 호흡을 맞춘 몬테스 바스케즈의 수비라인은 뉴질랜드의 단순한 공격 전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에 비하면 상당한 약체 전력이다. 최전방 장신 스트라이커 우드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전개가 이어질 것이다. 멕시코의 수비 밸런스를 흔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투이로마 박스홀은 이미 어매치에서 여러 호흡을 맞춘 전력이 있다. 멕시코의 단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격 전개에 나름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대량 실점 가능성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멕시코가 나름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의 공격 전개는 뉴질랜드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루한 공방전 끝에 무승부가 예상되는 경기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